자, 요걸 한번 풀어볼게요. 9구단은 M단에서 M단 중 홀수단만 1부터 리미트값의 곡중 짝수곱만 출력해달라. 자, 요 문제를 보자마자 이렇게 주어진 걸 보고 많이들 당황하세요. 대부분 처음 문제 풀라 하면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풀라는 건가? 굉장히 막막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막막해 할 게 없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다 구현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걸 하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하면 M부터 M까지 막 반복문을 여러분들 억지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이제 이중 반복문을 통해서 9구단 포맷 만드는 거 할 줄 알아요. 이중 반복문을 이용해서 9구단 포맷 만들기. 이걸 먼저 해보는 거예요. 요게 먼저 돼야지 사실 요걸 할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단이 제일 바깥쪽에 있어야 된다 했죠? 단은 뭐 2라고 할게요. 2단. 그죠? 그 다음에 while 단 3단까지만 할까요? 3단. 3단. 프린트. 자, 단. 그 다음에 포맷해서 단.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는 단은 나오겠죠. 2단, 3단 이렇게 2단, 3단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 1단 이렇게 1단. 자, 1, 2, 3단이 이렇게 출력이 돼요. 이것까지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안쪽으로 제가 뭐가 들어온다? 증가되는 i 값이 들어온다 했잖아요. while i는 얘도 3단까지만 할게요. 프린트.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아는 9구단 포맷 써주면 됩니다. 어떻게? 곱하기 그 다음에 포맷.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 그 다음에 i. 단 곱하기 i 들어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i 플러스 1. 지금 이게 이렇게 쓴 게 9구단 포맷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단, 2단, 3단이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행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걸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먼저 됐어요. 포맷 만들기 완료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하냐면 문제를 잘 읽어보는 거예요. 자, 9구단은 N단에서 M단이래요. 그러면 N단에서 M단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4단부터 19단까지 출력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러면 단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게 얘가 지금 시작값이 돼야 되고, 이 M이라는 녀석이 끝값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 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단의 값이, 시작값이 뭐예요? 1단이 나오고 있는 누구죠? 얘잖아요. 그 다음 끝값을 결정하는 인물은 누구예요? 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n 쓰고 그 다음에 끝값을 n으로 쓰면 되죠. m으로만. 왜요? 요거는 뭘로 봐야 되기 때문에 4로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4로 넣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요? 19로 봐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여기다가 뭐 n단, m단 여기다 추가로 넣어줄 필요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손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변수를 활용하면. 자, 실행.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n단부터 m단까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죠? 그렇죠? n은 4니까 4단부터 19단까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했죠? 자, 여기다가 제가 이거 안 썼는데, 자, n단에서 m단, n단에서 m단 출력하기. 요거 완료했잖아요. 자, 완료했어요. 그 다음에 문제를 또 읽어보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홀수 단만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홀수 단만 출력해보기. 이걸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홀수 단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홀수 곱한 결과가 아니에요. 곱짝수 곱이 아니라 홀수 단이에요. 그러면 지금 단의 값을 결정하는 녀석이 얘네잖아요. 얘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홀수단이 뭐라 했죠? 제가 홀수가 뭐예요? 어떤 값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다. 그러니까 짝수가 아니다라는 게 홀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이렇게 0이다 하면 이건 짝수인 거고, 이게 0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홀수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안쪽으로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 되는 거예요? 얘가 알아서 홀수 단만 담아가지고 이 단에다가 넘겨주겠죠. 자, 실행.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보이시나요?
지금 5단, 7단, 9단, 11단 홀수단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조건문 안에 있으니까 이 녀석들이. 그렇죠? 단에 이제 그 단의 홀수단만 걸러가지고 여기다 넘겨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홀수단을 출력하는 것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보는 거예요. 자, 1부터 리미트까지 곱을 출력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수 곱을 먼저 해볼 게 아니라 1부터 리미트까지 곱을 곱한 결과 출력해보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리미트까지 곱한 결과래요. 지금 우리가 시작값이 1부터라는 건 어쨌든 시작값이 1인 거고, 그 다음에 곱한 결과가 리미트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값이 누구예요? 얘죠. 그쵸? 얘가 지금 곱한 결과니까 단이랑 i랑 곱한 결과잖아요. 그러면 끝값이 뭐가 되는데요? 리미트까지라니까 끝값을 결정하는 게 어쨌든 얘잖아요. 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n단부터 n단까지 3까지 곱한 결과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3 대신에 뭐 써주면 된다? 리미트라고만 적어주면 사실 끝나는 거죠. 그럼 왜요? 얘는 결국에는 뭘로 봐야 되니까? 11로 보면 되잖아요. 지금 11이잖아요. 11. 11이니까 11로 보면 되니까. 자, 그러면 실행하면 11까지 곱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4번까지 완료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이제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짝수 곱. 짝수 곱. 곱 출력해볼게.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거 요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메모장에 적어보시던 어디다 적어보시던 그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라고 했죠. 만약에 문제 푸는 게 어렵다 하신 분들은 이 방식을 채택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짝수곱 출력해보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짝수 곱이 누구죠? 얘잖아요. 짝수 곱을 결정하려면 어쨌든 곱한 결과값을 결정하는 녀석이 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짝수는 여러분들 알죠? 만약에 i를 뭘로 나눴을 때 2로 나눴을 때 걔네가 나머지 0이다. 이게 바로 짝수잖아요. 짝수. 이걸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홀수도 모르는 거 아니고 짝수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거 잘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거를 이렇게 넣어줘야지 얘가 알아서 짝수만 걸러줘서 어디다 담아주는 거예요? i에 담아주겠죠. 자, 실행.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그냥 막 문제를 막 풀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봐라?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읽어본 다음에 그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풀 건지를 정하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거를 리스트로 명세화 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개발할 때 여러분들 그냥 개발하지 않습니다. 개발할 때 그냥 개발하지 않아요. 프로그램 개발할 때 뭘 하냐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기획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기획이라는 게 존재하고 기획에서 한 거를 명세화하게 돼 있어요. 명세화. 요거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정보 IT나 그런 게 대학 가면 아마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우면 이제 정보처리기사 시험 준비하다 보면 명세화라는 개념을 배울 텐데, 자, 여튼 이런 식으로 명세화가 바로 내가 어떤 개발할 때 요거를 리스트화 하는 걸 바로 명세화라고 합니다. 명세화. 뭐 명세화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당연히 뭐 여기에는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그리고 테스트 단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투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튼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내가 리스트로 정리를 해놓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신 분들이랑 이렇게 안 하고 나중에 하신 분들이랑 어디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냐면 실제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두드러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